내년부터 전남 도내 모든 시군에 농어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내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주소지를 전남에 둔 농어업 경영체 24만 3천여 명에게 1년에 2차례 30만 원씩을 지역 상품권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전남형 농어민 수당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도와 소유 예산 분담 비율, 상품권 종류 등 이견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협의회는 전남도와 이견 조정 절차를 거쳐 내년 농어민 수당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입니다. 어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급식 조리사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지역 학교 곳곳에서 급식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순천의 한 학교 앞. 평소와 달리 종이 가방과 비닐봉지, 도시락 가방을 든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교실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가지고 온 도시락을 꺼내 먹습니다. 전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전남 지역 150여 곳의 학교에서도 급식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네, 순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심시간인데도 급식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학교를 비롯한 전남 지역의 80개 학교는 도시락이나 간편식으로 급식을 대체했습니다. 항상 저희 영양 챙겨주셨던 분들인데 뭔가 좀 가시니까 그래도 뭔가 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양측이 서로 별로 좋지 않은 감정 갖지 않고 잘 풀려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노동자인 동시에 학부모인 학교 조리사들 역시 아이들을 굶기고 피켓을 드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낮은 임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센 노동 강도, 그마저도 불안정한 일자리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거리로 나섰다고 토로합니다. 실제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는 매년 500건이 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90% 이상이 근골격계 통증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보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손목은 물론 말할 수도 없고 어깨, 허리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식을 하려면은. 그래서 하루 벌어서 일 끝나고 나면은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기본금 6.24% 인상과 함께 복리후생비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오는 5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또다시 불거질 수도 있어 급식 중단에 따른 불편함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중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성명서에서 이번 파업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문부터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노정 교섭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파업 기간 동안 당력을 모아 상경투쟁 등 집회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술한 대기오염 물질 측정 실태,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실제로 감사원이 타 지자체의 측정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수만 건의 허위 측정이 확인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측정값 조작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4월. 비슷한 시기 감사원이 전국 측정 대행업체 40곳을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한 곳을 제외한 39개 업체에서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6만 2천여 건의 측정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염물질을 아예 측정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검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측정한 경우도 2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출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의심되는 업체를 추리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15개가 골라져서 이 같은 부실한 측정 대행 업무의 근본적인 원인으론 환경당국의 형식적인 관리 감독과 더불어 저가 계약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 해서 측정 수수료 고시 제도를 폐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저가 입찰이 되는 거지. 감사원은 또 측정 대행업체가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채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배출 사업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불법을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허위 기록부 발급 등으로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측정 대행업체는 모두 18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업체에 측정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새로운 측정 대행업체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측정 대행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타 업체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측정 인력에 대해선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켜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1일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정전 사태에 대해 업체 측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사과문을 통해 정전으로 발생한 연기와 화염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철소는 이어 이번 사고는 변전소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반짝 상승세를 보였던 여수시의 인구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여수시 인구는 28만 2,869명으로 전달보다 313명이 줄었으며 32개월 만에 반등점을 찍었던 4월에 비해서도 77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말 28만 3,300명에 비해서도 440명이나 줄어든 것이어서 여수시 인구가 다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 해룡산단에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에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차례나 무산된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에 불씨를 살렸지만 앞으로 관련 기업 유치가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순천 해룡산단에 조성된 전남 테크노파크 마그네슘 생산동. 17개 업체가 입주했지만 2곳만 마그네슘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관에 부딪힌 마그네슘 사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내년도 국비 18억 4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마그네슘 생산동에는 지금 2개 업체가 마그네슘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그네슘 사업은 아직 미약하지만 이 사업이 되면 우리 국가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3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169억 원을 들여 상용화 지원 시설을 구축합니다.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는 만큼 관심은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에서 2차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아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은 관련 기업의 유치가 성패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장비 지원이나 에로 기술 지원을 통해서 관련 기업들을 유치를 하면 클러스터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관련 기업을 저희가 계속 유치를 하고 있고, 포스코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마그네슘 판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 최종 매각 여부도 변수입니다. 순천시는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가 구축되면 클러스터 조성 예비 타당성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시가 주민이 중심이 돼 마을 청사진을 직접 만드는 마을 기획단 운영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주민들이 생각하고 주도하는 마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마을 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획과 결정, 실행까지 주민이 중심이 돼 순천형 주민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5월 주암, 송광, 별량 등 8곳에서 마을 기획단 구성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가시설 개선 사업의 하나로 대상지를 선정해 개보수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50억 원 규모의 광양사랑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또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경영 안정 자금을 융자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할지 말지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해체를 주장하는 쪽과 존치를 주장하는 쪽이 치열한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설치한 영산강의 2개 예보 가운데 승촌보는 상시 개방, 죽산보는 해체를 권고했습니다. 수질과 생태, 홍수 관리와 물 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죽산보를 해체할 경우 편익이 2.54로 해체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 설치 이전 수질과 생태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게 되면 총 편익이 1,58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총 비용은 623억 원으로 감소하여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2.54로 상향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은 국가물관리위원회로 넘겼는데 현재 위원회 출범을 위한 인적 구성 작업이 한창이어서 죽산보 해체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해체 여부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 여론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요즘 영산강 죽산보 일대는 보 존치와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펼치는 여론전으로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부터 지역 주민들이 죽산보 존치를 원한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보 해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나주 지역 일부 주민들도 농업 용수 부족과 관광객 감소가 우려된다며 죽산보 존치를 요구하며 급기야 나주시의회가 보 해체 반대 건의안을 채택해 환경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모니터링을 해서 주변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재검토해 주라는 얘기죠. 이런 움직임에 지역 환경단체는 죽산보 존치가 지역 여론 익량 호도하는 걸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의 농민들과 상인들이 걱정하는 지역 발전 문제는 죽산보 해체를 통해 영산강이 깨끗해지면 해결될 것이라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 해체를 통해서 영산강이 살아나고 살아난 영산강에서 오히려 지역 발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황포도배가 영산보에 다니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그 목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청와대에서 위원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중순쯤 출범할 예정이고 죽산보 해체 여부는 1호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죽산보 해체를 권고한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과 환경단체가 보 해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순신대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도 승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은 지난 2013년 이순신대교가 완공된 뒤 지금까지 시공사 부담으로 14차례의 보수가 진행됐지만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막대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의 실질적 수혜자인 정부가 체계적인 유지와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보낼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의 수욕장과 지정 피서지가 이번 주말부터 일제히 개장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6일 만성리와 방죽포, 장등해수욕장 등 지역 내 수욕장 5곳과 무술목과 모사금, 웅천칭수공간 등 피서지 3곳을 개장해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운영에 대비해 지난달 28일 편의시설 정비를 마무리했으며 안전요원 30명을 5일부터 현지에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남해 동부에서 발생한 산소 부족 물 덩어리가 전남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경남 고성군 인근에서 발생한 산소 부족 물 덩어리가 남해 서부인 여수 가망만까지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차곡차곡 열기가 쌓이면서 오늘 폭염특보 지역도 확대가 되겠는데요. 강원 영서와 대구 등 경북 내륙에 이어서 서울 등 수도권까지 내려지겠고 한낮에 서울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덩달아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 보이는 만큼 나가실 때 모자나 또 양산 챙기시는 것도 좋겠고요. 어제 오후부터 농도가 높아진 부산과 울산 지역은 온종일 옅은 미세먼지가 머무르겠습니다. 해안가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고 밤사이 복사 안개가 만들어져서 지금 보은의 가시거리 60m에 불과하고 장소와 여수 등지는 100m에서 200m 안팎에 불과합니다. 내륙의 안개는 점차 거치겠지만 서풍이 유입되는 해안가를 따라서는 오전까지도 안개가 이어지겠고요. 오늘은 소나기 예보 없이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2도, 원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엔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극심해지겠고 다음 주 중반쯤에야 장맛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